영상 잘 보셨습니까? 팩트체크 공모전은 2018년에 처음 개최된 이후로 올해 3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3회 공모전에 참가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달인 10월 5일까지 응모작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팩트체크 컨소시엄 주최 방송기자연합회, 위키백과 주관,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후원하는 제1회 우리 모두 팩트체커 팩트체크톤 발표 대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본 행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고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심사위원석에 새로운 분들이 자리하셨어요. 곧 이어 진행될 미디어 리터러시 부문의 발표를 심사하실 심사위원 분들이십니다.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 구본권 선임 기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권연구소 문쿨 소장님이시자 민주언론연합 이사이신 김원경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체비평 우리 스스로 모임의 노영란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세 분께서 지금부터 진행될 미디어 리터러시 부문 심사를 맡아주실 텐데요. 먼저 구본권 선임 기자님께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해커톤에 참여하셨습니다.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부문을 우리가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몇 가지 기준을 좀 정했습니다. 저희는 한 3가지 정도로 기준을 정했는데요. 첫째는 매체와 활동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제 선정이 타당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좀 보편적 이 샘플링 같은 것들이 잘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비판적 읽기라고 하는 관점,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이기도 한데요. 비판적 읽기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여기에 얼마나 저널리즘적 요소로 분석을 했는가, 이것을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파악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 좀 인상 비평적으로 단편적으로 봤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이런 창작물들의 기본이긴 하지만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논리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짜임새라고 말할 수 있죠. 정합성.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스토리 라인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구성되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관점들,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심사 기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부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 팀이 연이어 발표를 진행하겠고요. 세 팀의 발표가 끝나면 한꺼번에 심사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더 퓨처 팀의 인사이트, 위키트리의 보도 행태를 통해 본 따옴표 저널리즘의 문제점 분석과 비평. 두 번째, 삼위원 팀의 의료 공백 사태 관련 따옴표 저널리즘 비평. 네, 세 번째, 일침러들 팀의 의료진 집단 휴진 관련 보도 행태 비평 및 모니터링 순서대로 발표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팩트 더 퓨처 팀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팩트체크톤 미디어 리터러시 부분에 참가한 팩트 더 퓨처의 황재문입니다. 저희 팩트 더 퓨처라는 팀명은 팩트를 기반으로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춘 이들이 살아가는 진실된 미래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을 통해 정보 선별, 미디어 콘텐츠 해독 능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목표의지를 갖고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팀원은 광운대학교 황재문, 최수빈, 그리고 세종대학교 김현서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주제는 유사언론의 보도 행태를 통해 본 따옴표 저널리즘의 문제점 분석과 비평입니다. 유사언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기성언론에서 유사언론까지 이어지는 따옴표 저널리즘의 악습과 언론 전반적인 시스템을 비평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뉴미디어의 힘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기성언론의 영향력을 넘보고 있는 인사이트, 위키트리와 같은 유사언론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간
9월 8일까지 15일간 인사이트와 위키트리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 제목 전체를 데이터화한 뒤 실제로 따옴표 저널리즘의 문제점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이어 데이터화에 사용한 345개 게시글 중 문제점이 두드러지는 기사 3개를 선정해 제목, 이미지, 기사 본문 내용 등 세부적 분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인사이트의 경우 전체 기사 중 25.6%인 54개의 기사가 제목에서 따옴표를 사용했고 위키트리의 경우 70개 중 75.26%가 제목에 따옴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을 통해 저희는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이나 정보 제공자에게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의 모니터링은 2가지 의의를 갖습니다. 첫째, 유사 언론을 따옴표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는 점. 두 번째, 유사 언론을 따옴표 저널리즘의 시각에서 지적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뉴스의 형태는 텍스트보다 이미지와 영상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주목성을 지닌 텍스트와 이미지로 조합된 헤드라인은 그 영향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에 따른 후속 연구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팩트더퓨처는 각 팀원 각자의 능력이 모여 빛을 발할 수 있는 팀이었습니다. 각자 잘하는 것이 다 달랐고 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남달랐습니다. 먼저 최수빈 팀원은 저희 팀을 있게 해준 장본인입니다. 팩트더퓨처라는 팀명의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저희 팀 로고와 현재 보고 계신 이 시각자료 또한 수빈님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통해 보신 따옴표 저널리즘을 주제로 한 이미지도 수빈님께서 만드신 건데요. 언제나 독보적인 창의성과 손재주로 팀 내 아이디어 뱅크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습니다. 연선님의 경우 특유의 꼼꼼하고 야무진 성격으로 자료조사와 표정리를 담당하셨습니다. 내용적, 형식적인 면 어디에서나 꼼꼼함을 놓치지 않아서 저희가 무슨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었고요. 언론인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 예리한 시선을 가지셨지만 언제나 장난기 넘치는 모습으로 팀 내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톡톡히 해주셨습니다. 팀장인 저는 일정 확인과 공지사항 전달을 담당했고 멘토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글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팀워크는 단연코 최고의 팀워크였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수빈님과 연선님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처음 본 사이인데요. 마치 정말 오래전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듯 손발이 착착 맞았고 가끔은 동시에 같은 말로 농담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각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대회를 향한 열정도 한결같이 뜨거웠습니다. 제출하기 전날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40분경까지 약 12시간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카메라를 통해 서로 눈에 기대어 힘을 모았는데요. 저희 아이템 선정부터 모니터링 방법까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많이 한 만큼 자료 분석을 한 시간만큼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도중에 포기하거나 대충 넘어갔더라면 결과물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작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멘토님들께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덕에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전전긍긍했던 시간들이었지만 맹세코 대학생활 중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저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이상 팩트더퓨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팩트더퓨처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바로 이어서 3위원 팀 의료 공백 사태 관련 따옴표 저널리즘 비평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설과 미디어 교육의 새 장을 연다는 열정으로 뭉친 참여연 팀의 발표를 맡은 박소영입니다. 저희 3위원은 2020년 3월 뉴스 리터러시는 무엇인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스터디를 시작하게 되었고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가 동아리 그리고 여름방학 가짜뉴스 프로그램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팩트체크 대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미디어 리터러시 과정을 체험하고 학교 도서관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1차 주제 선정 회의에서 2020년 상반기 언론이 가장 많이 인용한 인물을 기사로 분석한
딴지일보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비평을 하려고 하였으나 광범위한 주제와 조사 기간에 광범위하여 저희가 축소하여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의 주제로 변경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당정협의가 발표한 7월 23일부터 1차 파업 전 8월 6일까지 2주간 경양, 중앙, 동아, 한겨레에서 공공의료, 의대 확대, 의대 정원, 의료 수가를 검색어로 비카인즈와 ENI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저희는 미디어 오늘과 민원연을 모델링으로 선정하여서 공공의료 4대 전체 개혁을 파악하고 언론사를 나눠 검색에 따른 주제, 표제 수집과 분석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건을 추이하고 조사하는 협업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기사의 분석은 동아일보는 의사수가 아닌 배치, 의료수가 인상으로 의협의 주장을 대변하였고 흡사 의대 입시 기사와 유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양쪽 주장을 근거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균형 있는 보도를 하였으나 찬성과 반대 의견이 2.3과 일본 부작용 사례를 들어 반대 프레임에 치중했습니다. 두 번째, 경향신문은 지면, 사면 3개 기사를 보도하였고 지역의사 선발 전형 문제점을 지적하여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한겨레는 지면, 이면 3개 기사를 실었고 의협 주장을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 해외 의사 수 증가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제정으로 수정, 보완, 대안을 제시하여 찬성 프레임에 치중하였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공중보건체제 정립, 지역의사제, 지역 간호사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와 의협에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려 보니 치킨 게임의 상황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대생 국시 거부, PA 등 의료계 민낯이 나타나였고 단계적 파업으로 의료계 공백이 생겨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의료 집단의 이기심으로 각인되어 여론의 무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하는 동안 저희가 참여연에 있어서 한 게는 인용 보도의 정의가 좀 부족하였고 이해관계자의 발언과 주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가 미비하였습니다. 대에 맞는 기의 의도와 다른 과제를 도출하였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로 한 단계 선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동안 강연이나 멘토링, 공유를 통해서 저희가 겪었던 경험을 충분히 참여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회 참여는 배움의 과정으로 학생들과 만나는 징검다리와 저희의 터닝포인트의 기회가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면팀의 박소영이었습니다. 두 번째 팀까지 발표 들었고요. 세 번째입니다. 일침러들 팀의 의료진 집단 휴진 관련 보도 행태 비평 및 모니터링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침러들 팀의 발표자 유다솔입니다. 저희 일침러들은 언론정보학과 3, 4학년으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저희는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따끔하게 일침을 놓고자 팩트체크 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뚜렷한 역할은 나누지 않고 팀원 모두가 팩트체크 톤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모두가 자료조사에 임하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일면서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발언을 단순하고 짤막하게 보도하는 언론을 보며 미디어 비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정부와 여당이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한 7월 23일부터 과제물 제출 기한인 9월 11일까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언론 수용자 조사에서 수용자들이 열독관 종이신문사 중 경제지를 제외한 상위 5개의 언론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사를 조사할 때에는 의사파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였고 그 결과 총 912개의 기사를 검토하였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 행태는 이렇습니다. 첫째, 받아쓰기식 기사.
인용구만으로 기사를 완성함으로써 의견과 주장이 무분별해지고 기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한 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SNS 게시글 중 삼류 을사를 양산한다, 자유당 독재 정권 같다라는 표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타인의 발언을 통해 전달하거나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중개자 역할의 치중. 두 번째 문제점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을 마치 스포츠 게임처럼 보도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갈등을 치킨 게임 혹은 강대강이라고 표현했고, 또한 상황 설명 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파업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만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의료 파업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 정부와 의사 간의 권력 싸움으로 치부해버리고 사안에 무관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셋째, 불친절한 기사. 의료계 집단 휴진 이슈에는 여러 집단이 등장하고 각 주장에 대한 복잡한 근거 자료가 활용됩니다. 의협, 대정협 등 대중에게 생소한 단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 또한 별다른 검토 없이 따옴표로 인용되어 이들의 주장 중 어떤 것이 더 타당한지 고려해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료계 집단 유지는 정부와 의료계 단순한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언론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론은 따옴표라는 고질적인 꼬리표를 가장 먼저 떼어내야 할 것입니다. 조사를 하며 느낀 점 중 하나는 수용자를 대신해서 현실을 감시하고 진실을 알려줘야 할 언론이 무책임한 기사를 양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언론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보가 생성되는 현 상황에 맞춰 독자들 역시 미디어 리터러시를 길러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자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도록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쪽의 입장만 주요하게 다루는지 확인하기,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 검토하기, 논거 확인하기, 관련 보도 찾아보기, 헤드라인이 자극적으로 쓰여 있는지 확인하기, 비판적으로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기,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기. 네, 여기까지 준비해 보았는데요. 워낙 중요한 이슈다 보니 기사들이 너무 많아서 이를 모니터링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팀원 모두 모든 과정에서 열심히 참여하였고 매일같이 만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이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 이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멘토님들과 적극적인 참여자 분들을 보며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 앞으로 더 성장하는 일침러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팩트 더 퓨처 3위원 일침러들까지 세 팀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의 심사평 궁금한데요. 9번권 선임 기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세 팀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무척 열심히들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도 이제 짧지만 들으면서도 준비하시느라 가장 큰 소득은 아마 이거를 준비하신 팀원들께서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비판적 접근력이 높아졌겠다. 이거는 어디에서 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성과이실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꼭 하는 말인데, 이게 특정한 사안과 뉴스를 볼 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눈을 갖게 되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과 무관하게 아주 일단 큰 이 스킬들을 하나씩 장만하시는 과정이 되셨을 거라 그래서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러면 세 팀의 발표 내용과 이제 분석,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의견들을 좀 모으고 한 것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한 팩트 더 퓨처 팀에서는
일단 대상 선정 자체가 이게 전통적인 저널리즘이 아니라 유사 언론, 인사이트, 위키트리와 같은 유사 언론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조금 이색적입니다. 그동안 별로 이게 이런 유사 언론을 비평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 왔는데 이것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일단 좀 특징이 있고요. 이게 하면서 이게 기존에 그래서 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저널리즘적 틀이 많이 있는 것과 틀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까 살펴봤는데 분석 대상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간이라든지 어떤 분석 방법을 채택할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떻게 이제 이걸 통계 처리화하는 데서 상당히 기술적인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 가지고 이것이 틀이 없는 상황에서 잘 만들어 가셨습니다. 길을 구축해 가셨어요. 그래서 분석한 내용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더욱이 유사 언론이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치는 게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따옴표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옴표 저널리즘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유사 언론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심사위원들의 의견 중에는 이게 기사와 광고를 조금 더 구분해서 한번 해봤었으면 또 어떨 것인가. 유사 언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그 홍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구분해봤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5가지 유형으로 이제 이것을 구분을 했는데 왜 5가지의 카테고리를 선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조금 논리적 장치 설명들이 조금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삼위원 팀에서는 아주 우리 선생님께 존경합니다. 사서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하고 달리 평소 하실 일들이 많이 있고 이거 안 하셔도 월급 나오는 선생님들이신데 학생들에게 어떻게 더 잘 지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연구하시기 위해서 이걸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합니다. 사실 사서 선생님들이 이 인공지능 시대에 또 책 안 읽는 시대에 편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적인데 사서 선생님들의 직업적 미래가 사실은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서 삼위원 선생님들이 우리가 아이들한테 책과 관련한 것을 넘어서서 미디어를 어떻게 전달해 줄까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몸소 나서셨다는 것에 저는 일단 엄청난 그래서 의미와 존경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의료 공백 사태 따옴표 저널리즘 비평을 하셨는데 이 사서 선생님들이 주제를 잡으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미디어 언론 전공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바꾸기도 하시고 뭐 그랬는데 이거 지금 그래도 기준을 몇 가지 정하셔가지고 이제 기간과 대상 이런 것들을 정하셨는데 주제가 여전히 조금 포괄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 의료 공백, 공공의료 요거를 하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쏟아진 보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무엇 하나를 조금 더 초점을 좀 맞추는 것들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분석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 요 개념 틀 같은 것들을 설정하실 때 그 개념 틀을 우리가 왜 설정했는지 그리고 그 개념 틀에 따라서 어떤 보도들이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침러 팀도 이제 의료진 집단 휴진 관련한 보도 행태 비평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 팀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 비평 모니터링은 아주 하나의 잘 쓰인 글 같아요. 그래서 아주 논리적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술술 읽혀요. 그리고 글을 쓴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됐구나라고 하는 것들 있고, 오늘 그 흐름을 이어서 발표하시는 분도 아주 발표를 참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흐름은 좋은데 또 이 심사하는 사람으로서 보면은 글이 이게 너무 좀 그 글 쓴 사람처럼 이렇게 쭉 스토리 라인은 잘 가는데 이 뭐 세 가지 기준을 선정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따옴표 인용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그거를 잘못된 것들을 분석하고 비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점이 조금 부족해서 다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인데 이런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자면 아무래도 양적인 통계 처리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대한 팩트를 가지고 직접 공박을 해야지 주장이 좀 무너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아쉬운 측면이 좀 있었다. 하지만 세 팀들이 다 무척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네, 제 평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노영란 사무국장님. 네, 간단하게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이 자리가 갖는 의미,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갖게 된 생각을 조금 더 부연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1차 심사 과정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내용들을 다 제출해 주셨고 저희가 이제 그에 준하는 내용을 1차 심사하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나 수용하고 소화하고 있는지를 직접 이제 공유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차 심사에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서 나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왜 이 부분을 조금 더 객관적 근거를 갖고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표와 1차 심사 기간 사이의 기간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추가로 작업을 하시고 또 보완을 하시고 하는 거를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발표하시는 내용들에 담아주시고 조금 또 이해도도 좀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됐습니다. 그만큼 그냥 텍스트 자료로만 봤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발표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 소통의 힘이 참 무섭구나 하는 부분들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교육을 얘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통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팩트 체크도 그리고 앞서 발표해 주신 세 팀들이 나름대로 말씀하셨듯이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속속들이 좀 달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자리가 기회가 돼서 이후에는 조금 더 훌륭한 내용들로 여러분들을 다시 어느 자리에서든지 만날 수 있겠다 하는 인상을 받게 돼서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팀 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원경 소장님. 예, 일단은 세 팀 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매우 잘 하셨고요. 특히 팩트 더 퓨처님께서는 사실 저도 인사이트 모니터를 한번 제가 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수작업으로 이렇게 모으는 작업이 많이 들어서 저희는 결국은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전체를 다 다운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기사를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이 인사이트와 위키트리 기사들의 또 내용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주제이면서 다양한 그 분노를 자아내는 기사들이 많아서 모니터하다가 이 모니터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꾸 흥분하고 화가 나고 그 주제에 빨려 들어가고 막 이런, 그러니까 약간 의료나 이런 것들은 한 가지 주제를 쭉 보기 때문에 흐름이 잡히는데 이 모니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은 굉장히 힘든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 기자님 의견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저는 양적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할 때 이 보도가 전체가
얼마였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유형은 몇 %밖에 되지 않지만 그 내용에서 문제는 어떠하다라거나 또는 굉장히 다운표 저널리즘이 몇 % 정도 있었다라거나 이런 것이 양적으로 드러난 다음에 양이 적어도 문제가 심각한 경우는 있고 양이 많아도 뭐 별 문제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보고서들을 이렇게 주신 글들을 보면은 대체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간과된 양적 분석이 굉장히 많이 간과된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점수를 매길 때 기본적으로 양적 분석이 좀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내가 이 주제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하게 담겨 있는지 그걸 좀 주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뭐 한 팀 한 팀별로 하는 거는 이미 구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요. 오늘 그래도 좀 전에 노영남 국장님 말씀처럼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주신 글보다 발표가 훨씬 또 더 잘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17년인들 스토리도 원래 좋았지만은 발표를 굉장히 오늘 잘하셨어요. 예. 네, 세 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팩트 더 퓨처 3위원 17러들 수고 많으셨고요.